안녕하십니까. 정설이 문천식의 다문어 클럽 최한결의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부터 주제가 바뀌죠? 재산 분할로 넘어갑니다. 재산 분할. 예, 뭐 감정 싸움 다 좋다 이거예요. 나눌 건 나눠야죠. 이제 실리적인 문제 해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뭡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이혼도 하겠죠. 네.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하면은 이제 그 장래를 향해서 이제 해지가 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네네.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해지가 되면은 원상 회복 또는 이제 뭐 어떤 절차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재산 분할입니다. 네네네. 네, 내 건 내 거 가져가고 너 건 너 거 주고 우리 공동권은 나누고 이런 식으로. 예, 쉽게 말하면 각자 먹고 살 길을 정리해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반띵으로 끝나면 아름다운데 네. 그게 정선혜 그렇지 씨 않죠. 띵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반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거기 또 뭐 정말 싸우죠. 예, 그 한 푼이라도 더 덜 주고 더 받으려고. 네, 네. 예, 그런 어떤 사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예. 마침 쏟아지는 사연 속에 첫 번째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죠. 예, 까떡 받아볼게요. 예, 와 있네요. 아주 간결한데요. 볼게요. 전처와 사별 후 수년 만에 찾아온 불같은 사랑. 와우. 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다시금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아빠, 이 결혼 꼭 하셔야겠다면 저희도 조건이 있어요. 새어머니와 나중에 혹시 이혼하시더라도 새어머니랑 그 딸한테는 절대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혼전 계약서 없이는 절대 이 결혼 찬성 못해요.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하니? 혼전 계약서는 또 뭐고? 아빠가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혼전 계약서 쓰기 전에는 절대로 이 결혼 찬성 안 해요. 절대로. 몇 번이고 자식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너무나도 강경한 태도에 결국 저희는 혼전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쓰기는 했지만 과연 이 혼전 계약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혼전 계약서 찬성입니다. 그래요? 네. 어허. 많은 분들이 사랑이 깨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사랑을 좀 더 견고히 다질 수도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희 씨도 이제 좋은 분과 함께 사랑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만 좀 하라고. 이 지금 사연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그거 혼전 같아요. 계약서. 혼전 계약서. 전 혼전 처음 계약서. 들어봤어요, 변호사님.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가 이제 그게 좀 관건일 중요한 거죠. 이 신사분께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단 효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할 때 자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발 혼인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상속이 일어나거나 재산 분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 굉장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다 동거하라는 보면 거예요, 자식들은? 그냥 동거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신사분께서는 나는 이제 결혼은 법률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신고를 하셨죠. 혼인신고를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딸에게는 절대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뭐라 써라 이러는데 그 새엄마의 딸에게는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근데 입양을 해야지만 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호적이 들어와야지만 상속이 가는 상속이 되는 건가요? 거고 대신에 배우자는 혼인신고만 해도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에 자식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아버지 제발 혼인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혼전 계약서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요? 네네. 제가 효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긴 있는데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혼을 할 때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재산권, 상속권 포기하겠다. 네네. 새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새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네. 나는 내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네네. 받겠다. 이런 받을 수도 있는 받을 거예요?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님, 아버님이 재산이 뭐 시원하게 갑시다. 한 100억 있었어요. 네. 열심히 일만 했어. 네. 사별 후에 100억 있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아름다운 부부 생활 영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이 두 번째 새엄마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반띵. 딸이 한 명 있으면요. 딸보다 더 많이 가져가요. 배우자가 더 많이 받는 배우자가 1.5배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그러면 놀랐어요. 쉽게 말해서 어머님 70억, 따님 30억 정도네요? 그게 2대 3이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 50억일 때는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요? 난리도 네. 아니다. 60억 이상 이 부인에게 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100% 새어머니가 얘기하겠는데 만약에 네. 재산이 있다면?
그래서 혼전 계약서는 이제 언제 쓰냐면은 상속에 있어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혼전 계약서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상속을 당연히 받아요. 아, 혼전계약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만. 생전에 헤어질 때, 생전에 자기 새엄마랑 헤어질 때 재산 분할과 관련된 야, 이건 너무 구멍이 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결혼이 이제 계약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청산 절차를 네네. 거치고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혼전 계약서를 써놓은 그 효력이 있느냐 거기 이런 걸 써놓겠죠. 나는 절대 그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을 겁니다. 네네. 그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법 829조가 부부 재산의 약정과 변경이라는 조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막 정리를 해서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네네. 그렇게 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재산 분할 헤어질 때 그냥 나는 안 받겠다, 뭐 포기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는데 네. 법원은 이혼하는 시점에 이혼하기 전에 써놓았던 그 혼전 계약서의 내용 전부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네. 그 여성이 돈이 좀 있었어요. 둘 다 재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남자한테 헤어질 때 남자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혼전 계약서를 썼어요. 네네. 근데 이제 법원은 줘라, 재산 분할 줘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을 때 헤어지는 건데. 그렇죠, 재산 분할인데도. 와.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데 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너네가 같이 뭐 공동 재산으로 취득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율로 나눠라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그 혼전 계약서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 상속 개시 전에 보통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상속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포기하는 건 돼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나 포기할래, 형 너가 다 가져 이거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라 이런 것 전체 보면은 혼인 전에는 이혼 당시 이혼 시의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혼인 전에는 혼인 중에 우리 둘이 어떻게 재산을 모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계약을 했던 것 자체를 이때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가 어떻든 간에 네. 우리가 세워놓은 이 입법을 흔들 순 없다. 맞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그때 이혼하면은 다 행사를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재산 분할 혼전 계약서가 요즘 다시 많이 쓰고 왜 있는. 많이 써요? 이렇게 쓸 분도 근데 없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직은 이게 이제 극히 드물었어요. 그 재혼 커플도 그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좀 어느 정도 혼전 계약서를 쓴 거고 지금 아직까지 이런 걸 많이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대박. 네. 이게 대세가 되면 또 인정될 대법원에서 수도 무시 있습니다. 못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그분들이 썼던 그 내용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나 이 정도 비율 뭐 5대5 아니면 7대3 아니면 8대2 정도로 나눠 가집시다 이 정도의 계약은 재판부가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오로지 다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 이런 취지였죠. 야. 혼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829조의 요건을 갖춘 부부간의 재산 관계 등 금전적인 부분에 한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혼전 계약서라는 게 좀 네. 먹힐만한 서류입니까? 네, 많이 먹힙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재벌이나 헐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혼전 계약서의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본 나왔다 사람입니다. 나왔다. 그래요? 네네. 나왔다. 일단은 부동산 재벌이시죠. 부와 명예를 다 누렸지만 이제 와이프와 관련해 있어서는 2번의 이혼을 했죠. 그래서 지금 3번째 와이프인데 그 당시에 재산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혼전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두 번째 부인과의 이혼 때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쓴 저서가 있어요. 억만장자 마인드. 그 마인드에서 성공의 법칙 중에 하나로 뭘 썼냐면 혼전 계약서를 썼어요. 써라 이거였어요. 그 뭐 결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거기서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취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써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 이거는 말하기 좋아해. 네, 트럼프는 이런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연설도 했었을 겁니다. 이제 누구나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를 방해한다.
네, 굉장히 되게 뭐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실제로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돈을 많이 안 뺏겼습니까? 많이 안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첫 번째 때 어마어마하게 네. 뺏겼대요. 그래서 아, 두 번째 한번 호되게 때는- 당하고 네. 나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마 세 번째 때도 지금도 썼을 겁니다. 네. 자본주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본주의이기 이게-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가 미국처럼 상용화가 될까 싶은 게 우리는 일단 금 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혼전 네. 계약서와 동시에.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개별적인 카테고리로 분리해서 머리에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이게 가치관의 차이가 좀 이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 네네. 혼전 계약서가. 내 돈 우리나라에서. 다르고 너 돈 다르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라는 게 부부의 재산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지갑 다르고 네 지갑 다르다. 부부 별산제요? 네네. 그게 뭐 좀 용어로 따지자면 부부 별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민법 83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이프랑 싸울 때도 내 재산 내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산제가 네네네. 적용돼서. 네, 그리고 이제 투기 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근데 다만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거 그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우리가 같이 산 것도 있고 자동차도 뭐 보면 얘 돈 좀 들어왔고 뭐 장모님 돈 좀 들어왔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못 헤어지고 있는 커플 제가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공유로 추정한다. 네, 공동 투자한 네. 재산이 너무 많고 네. 복잡해서 뜯다가 서로 그냥 살자 맞아요. 이렇게 된 경우가 네네. 있대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거는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눌 때는 엠빵. 엠빵이요. 네네, 그냥 무조건 2분의 1로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정말 근데 이게 멋지다. 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양성 평등적으로 변한 건데요. 이제 구민법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취득을 할 수 있었는데 관리는 남편이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977년도 전의 민법은 귀속 불문명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 소유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 잘 말도 안 모르겠으면 돼요. 남편 돈이에요? 네, 무조건 남편 돈이다. 어머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네. 진창이었네 진짜. 남자들 살만했네. 이제는 진짜 남자들 세상이었구만 아주 그냥 부부 70년대. 공동재산으로 이제 변경됐죠. 대박. 네, 그래가지고 부부 재산이 따로 이제 관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도 따로 갚아야 돼요. 내 채무 다르고 너 채무 다르고. 그래 진짜로 네. 재산은 다 남편 건데 나중에 빚지면은 부인도 같이 맞아요. 공동적으로. 물론 이제 말이 안 연대 돼. 보증을 서거나 막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게 옛날에 아니라면은 네 각자 채무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고생 분위기가 많았어. 고생 많았어.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 나는 나 진짜로 나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천식이가 여기 두들겨 줄 때까지는 내 일인지 모르겠어. 난 진짜 이래서 사는구나. 정선배 최고예요. 잊고 있었네. 정말 강인한 여성이네. 그래서 더 성공하셨잖아요. 네, 잘 갚았네요. 우뚝 섰습니다. 네, 앞으로 더 성공하실 겁니다. 라면도 우뚝이만 먹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무슨 소리야? 합니다, 우리 정 선배. 예. 연대 보증이나 이런 걸 안 서더라도 그 남편이 진 채무를 갚아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있죠, 뭐냐면 있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 적용되는 채무인 경우에 그런데요. 그것도 다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제 832조에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돈은 그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에요. 뭐 우리 생활비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가방비, 학교비 이런 양육비 것들은 뭐 양육비 이런 이런 건 거. 다 네. 그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이제 남자가 다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다 부담을 했을 때 그거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채무를 졌다. 그러면 그거는 또 채무 또 엠빵을 합니다. 네, 이혼할 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남자가 뭐 골프채를 투자를 하거나. 크게 샀다. 네, 네. 맞아요. 자동차 무슨 뭐 저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큰 lamborghini. 무슨- 네, 그런 거 페라리 샀다. 4억짜리 샀다. 그런 채무 증거는 남편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안 넘어옵니다. 핸들 하나도 갚아줘서는 네네. 안 된다. 그리고 근데 변호사님, 아내가 그냥 전업주부를 하기로 부부가 함께 합의를 봤는데 네. 양육하느라고 한 1억을 썼다. 네네. 근데 그 돈을 엠빵한다고요? 맞습니다. 양육비는 공동 부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공동 책임이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양육비 1억 원이 들었다 그랬을 때 뭐 1년에 1억 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예. 너가 이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은 그 채무는 같이 부담하는 걸로. 네.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전계약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네. 이런 비슷한 장치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민법 규정에 있는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네, 그것도 그 법원에 등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40건 정도 이루어지는 등기인데요. 네. 보면은 젊은 부부는 거의 없고요. 나이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한 번에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네. 아, 이혼 한번 해보니까 이제 진짜 재산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거 없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네, 젊은 사람도 아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례를 치른다라는 게 네. 결혼을 한다는 게 남편에게로 여자가 귀속된다고 생각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에서 다뤘던 가부장적인 이 제도와 성격 네. 이것이 고스란히 법적으로도 네. 아무런 장치 없이 취약하게 여성들이 네. 다 그냥 네, 부속품처럼 이렇게 네, 네. 들어가는 거에서 지금 이제 변화되는 조금 과도기인 거 맞습니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갈수록 그 부부 재산 계약, 혼전 계약서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조론 계약서라고 좀 들어보셨죠? 아, 졸혼 계약서. 네. 제가 아는 후배가 네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아유 틈만 나면 자기는 소원이 있다면 통일 다음이 조론이라고 네. 얘기를 왜요? 저요? 아니에요. 있어요. 다른 아주 멀리 사는 후배한테 조론 계약서는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침이 뭐- 줄줄 나오네. 예, 예. 조론 계약서는 일단은 뭐 이혼은 아닌데 우리 부부들끼리 간섭하지 말고 살자, 졸업, 뭐 졸업. 이런 혼인을 하자, 혼인을 졸업하자. 국내의로 이런 백일섭 선생님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그런 규정이 민법상에 없습니다. 문법상에 좀- 없고 그러니까 좀 네, 말이 안 법원도 돼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 네. 그런 제도예요. 아, 그 차라리 이혼을 하지. 조론은 네. 뭐 근데 또 이혼하면 또 재산 분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복잡하고 애들 결혼하게 되면 또 같이 직장 들어가기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론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터치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네. 했다가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네. 뭐 상간남 구속, 상간녀 네, 뭐 고소하는 경우가 구속할 있습니다. 수 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는 왜 겪었던 이렇게 최악의 케이스를 알고 사건인데요. 있는 그럼 변호사님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서로 조론이고 누굴 만나더라도 신경 안 쓰기로 해놓고 네. 왜 갑자기 인간이 그래.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 막상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딱 만나니까 어린 년이랑 막 사는 거 보니까 막 짜증나서 바로 고소를 그 소장을 보냈어요. 오히려 자기가 조론할 테니까 내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랬던 남편이 고소하는 경우도 네. 있을 걸. 그래서 수장을 했는데 어떻게 소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다퉜습니다. 그 이제 남편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이제 저는 피고를 대리했었는데요. 그 이제 상간녀를 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썼던 조론계약서 좀 달라 했더니 받았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부분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냥 거기도 써 있었어요. 상대방이 누굴 만나든 뭐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써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여성도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 혼전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 조론 계약서의 제도를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남녀 간에 그건 뭐예요? 그게 일신 전속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 몸에 뭐 다 이렇게 전속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윌처랑 맞닿아 있는 제도 그거는 좀 다르고요. 달라요? 그냥 이제 사람이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혼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혼을 하지 왜 조론을 했냐? 근데 애 때문에 조론을 한 거거든요.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양육이나 친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황혼의 조론도 아니고 아닙니다. 젊은데 네, 조론을 한 뭐 거예요? 40대 초반이었어요. 네. 나보다 어린 애들이 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굉장히 감액해줬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2천만 원 나올 걸 1,000만 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것처럼 아직까지 뭐 혼전 계약서, 조론 계약서 이런 게 아직 법원에서 잘 인정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좀 독립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그렇게 아무래도 합치지 그래야겠네. 않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혼할 무슨 때. 일이 네. 있을지 모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처럼 아무래도 경제적인 독립을 좀 신경 쓰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일단 혼전 계약서도 그렇듯이 뭐 통장 관리 서로 따로따로 네네. 그렇고 각자 경제적인 부분은 뭐 합치지 말고 따로 관리하자. 이것도 사실은 네네. 얘기하기가 혼전 계약서만큼이나 맞아요. 어려운 네,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부부들에 있어서는 뭐 생활비 공동으로 모으자 그리고 네 돈은 네가 쓰고 내 돈은 내가 쓰자 이 말을 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처럼 why not 이게 아니라 네네. 얘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도둑놈 도둑년으로 네. 보이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숨기려고 너 또 뭐 쓰길래 그래 너 카드 내역 가져와봐 막 이렇게 맞아. 이제 하게 그렇게 되니까. 의심할 수도 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섣불리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일단 근데 통장 관리는 서로 따로 하는 게 네, 그게 마음 나중을 편합니다. 위해서라도 네네. 그렇군요. 쉽진 않네요. 이 재산 네. 분할이라는 게 서로 재산을 이 축적해 가는 과정부터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진짜로. 하여튼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약간 찰박찰박하게 우리가 네. 그냥 물장구만 친 것 같아요. 이게 2강부터 좀 더 심도 있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